370만원? 이거 왠지 개이득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가격표본 읽기 차파고입니다. 오늘 번역할 자동차는 제네시스의 GV70입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5 터보는 4,880만원입니다. 디젤은 250만원 더 비싼 5,130만원이고요. 3.5 터보 가솔린은 무려 950만원 더 비싼 5,830만원입니다. 3.5 터보가 너무 비싸다고요? 대신 3.5 터보는 사륜구동과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 19인치 휠 타이어와 전륜의 포피 브레이크가 기본으로 적용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 참 애매하죠. 아니, 나는 사륜이 필요 없어. 눈 오면 운전 안 하면 되니까. 전자제어 서스펜션도 필요 없어. 승차감 차이 별로 못 느끼겠으니까. 거기다 포피 브레이크, 이것도 필요 없어. 브레이크는 차분하게 밟을 거니까. 그런데 현실은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생각보다 3.5 터보 고르시는 분들이 이 4가지 옵션 선택 비중이 꽤 높아요. 막상 영업소 가서 계약서 쓸 땐 이거 다 넣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다 끼워 파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950만원 올려받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요? 하지만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950만원에서 300만원짜리 사륜 빼고 110만원짜리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 빼고 70만원짜리 19인치 휠 빼면 470만원 남습니다. 거기에 가격은 책정되어 있지 않지만 모노블록 포피 브레이크가 대략 100만원 정도의 거래가 되니 실제 2.5 터보에서 3.5 터보로 업그레이드 하는데 드는 돈은 37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1000cc 올리는데 370만원? 이거 왠지 개이득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여기에 성능 차이를 보면 왠지 3.5 터보로 가야 할 이유는 더 많아지는데요. 2.5 터보는 304마력, 2.2 디젤은 210마력, 3.5 터보는 무려 380마력이나 합니다. 거기다 6기통, 80마력 업그레이드와 6기통이 되는데 370만원이면 된다는 건 이거 당장 3.5 터보 가야겠는걸? 자, 하지만 연비를 보면 또 그 뜨거웠던 가슴이 살짝 식기는 합니다. 2.5 터보는 리터당 10km, 2.2 디젤은 12km, 3.5 터보는 8.6km의 연비를 보여줍니다. 실제 주행시 연비 차이는 아마 이것보다 더 많이 날 거고요. 물론 이 정도 가격의 차를 사면서 유류비 걱정을 하는 게 말이 되나 싶지만 네, 됩니다. 원래 차 살 때 큰돈 쓰는 건 아깝지 않지만 차 타면서 쓰는 유지비는 또 아깝거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GV70 기본 옵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네시스 차량의 특징은 등급이라는 게 없습니다. 기본 차량이 있고 여기에 맞게 내 입맛에 맞는 옵션을 고르면 되도록 되어 있죠. 풀 LED 헤드램프는 디자인만 이쁜 게 아닙니다. 야간 주행 시 확실히 밝아요. 전면 썬팅 안 하고 주행해보면 진짜 눈앞이 훤합니다. 앞 유리뿐만 아니라 전 좌석 도어에 이중 접합 차음 유리 적용됩니다. 이중 접합 치고 유리 두께가 좀 얇은가 싶지만 뭐 중요한 건 유리 사이에 차음 필름이 적용되어 있다는 거니까요. 어쨌든 실제 주행해보면 일반적인 현대차에 비해 조용한 건 맞습니다. 계기판은 왼쪽은 일반적인 바늘 계기판, 오른쪽은 8인치의 LCD 계기판입니다. 모양이 좀 어색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또 보니까 나름 괜찮더라고요. 어차피 계기판 남들에게 보여줄 거 아니잖아요. 저는 이 정도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투싼 바늘 계기판에 비하면 G70 계기판은 선녀 그 자체예요. 전자식 변속 다이얼이 별로일 것 같지만 실제로 사용해보면 그래도 편합니다. 오른쪽으로 꺾으면 드라이브, 왼쪽으로 꺾으면 리버스인데요. 반응도 빠르고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센터가 깔끔해지니까 이 부분도 되게 좋고요. 제네시스 통합 컨트롤러가 G80이나 GV80과는 좀 다릅니다. 약간 BMW의 아이드라이브처럼 바뀌었어요. 그래서 더 좋은 거냐? 네, 맞습니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조작감은 이쪽이 훨씬 편해요. G80이나 GV80은 손목을 돌려가며 조절해야 되는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손가락만 돌려서 한다는 느낌이에요. 진동 경고 스티어링은 사용자마다 호불호가 갈리긴 할 겁니다. 계기판으로도 경고해주고 소리로 알려주면 됐지 굳이 스티어링까지 떨어야 하나 싶은 거죠. 근데 진동으로 경고해주는 것 자체가 가장 직관적인 경고 방식이라 빠른 대응에는 도움이 됩니다. 게다가 운전 시 경고음 나는 게 싫으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경고음 볼륨을 최대한 줄이고 오직 진동 스티어링만으로 주행 경고 피드백을 받으면 되니 어쩌면 더 좋은 걸 수도 있죠. 요즘 차답게 전방 충돌 방지 보조와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완전 정차와 재출발을 지원하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까지 기본 적용됩니다. 안 써본 사람들은 필요 없다고 하고 써본 사람들은 신세계라고 하는 옵션이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죠. 그렇다면 당연히 있는 게 맞는 겁니다. 이번에 새로 들어온 지문 인증 시스템입니다. 뭐 문
문 열고 시동 걸 때 지문으로 인증하고 시동 걸게 하거나 제네시스 카페이 같은 거 쓸 때 지문을 비밀번호 대신 쓰는 편의성이 있긴 한데요. 저는 뭔가 지문으로 할 수 있는 게 여기까지인가 싶기도 합니다. 왠지 그런 느낌이죠. 은행 계좌 이용할 때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고 계좌 비밀번호 입력한 다음 이체 비밀번호를 한 번 더 입력해야 상대방에게 입금이 가능한, 아주 편하지도 않고 귀찮은 느낌, 약간 그런 거 같달까요? 풀 오토 에어컨은 터치 타입이라 불편한 거 아닌가 싶지만 온도 조절은 다이얼로도 되어 있으니 에어컨 오토로 놓고 쓰면 뭐 별로 건들 일이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냥 보기에 이쁘면 다인 것 같아요. 고급 차량답게 전 좌석 도어의 유리는 원터치로 업다운 되고요. 주차 센서는 전방 후방 다 됩니다. 테일게이트는 전동 테일게이트입니다. 스마트키 들고 뒤에 서 있으면 자동으로 열리니 장 봤을 때 트렁크 버튼 굳이 누를 필요 없어요. 기본 등급인데도 시트는 두 가지 컬러를 고를 수 있습니다. 물론 인조 가죽 시트인 점은 좀 아쉽다고 생각될 수는 있지만 일반 아반떼나 투싼 같은 인조 가죽하고는 또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운전석, 조수석 둘 다 전동으로 조절 가능한 시트가 들어오고요. 통풍 시트 역시 앞좌석에 기본 적용됩니다. 열선 시트는 당연히 앞좌석뿐만 아니라 뒷좌석까지 적용되고요. 내비게이션은 G70처럼 10.25인치에 작은 걸 넣어줄까봐 조마조마했는데 다행히도 형님들과 동일한 14.5인치의 내비게이션이 들어옵니다. 저는 테슬라나 르노, 삼성처럼 위아래로 긴 화면보단 제네시스 같이 좌우로 긴 내비가 안전운전엔 더 맞다고 봅니다. 실제 주행해보면 상하로 긴 액정의 경우 눈을 위아래로 계속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전방 시선도 분산되고 오히려 위험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좌우로 길면 화면 분할하기도 좋고 전방에 대한 주시도 더 편해요. 제네시스가 이 부분은 놓치지 말고 계속 밀고 나가길 바랍니다. GV70 단점입니다. GV70 기본 등급의 단점을 보자면 아무래도 계기판입니다. 물론 옵션으로 추가하면 되긴 하지만 그렇다 해도 기본 계기판은 왠지 속보이는 다운그레이드 같은 느낌이 든달까요? 차라리 K9처럼 좀 더 멋진 디자인의 물리 바늘 계기판을 양쪽에 두고 가운데 8인치 액정을 놓아주면 그게 더 밸런스 좋아 보이는데 말이죠. 시트도 인조 가죽인 점은 아쉽습니다. 4,880만원짜리 차에 인조 가죽이라니요. 나파 가죽까지는 아니더라도 천연 가죽 정도는 넣어주면 좋지 않았을까요? 이로써 기본 등급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요. 2부에서는 선택 옵션에 대한 추천을 해보겠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싫어요를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